근데 살을 솔직히 좀 빼고 싶긴 한데 확 꺼지거나 확 늙어 보이는 거를 좀 피하려면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빼기만 하지 말고 동시에 원장님,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의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되면 다이어트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20대 신체와 40대 신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25세가 되면 노화가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35세가 넘어가면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살이 빠진다는 것은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지방이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찌는지, 또 근육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호르몬의 변화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이 쉽게 축적되고 근육이 잘 붙지도 않고, 아무래도 20대, 30대보다는 살 빠지는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속도는 솔직히 저도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방향은 어떤 말씀이실까요? 젊었을 때는 단순히 칼로리만 줄여도 몸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예쁘게 빠짐이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피부와 근육의 탄력도 줄어들고 살도 잘 빠지지 않고 그런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특히 빠지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빠지고 빠져야 하는 부분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40대가 넘어가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호르몬 수치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지방 대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그럼 남자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다이어트가 훨씬 더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보다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서 남성들의 근육량 유지와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후반부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것을 대체해주는 다른 호르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40대 후반부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중이 좀 이렇게 찐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사실 뭐 돌이킬 수 없는 겁니까?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20대에 비하면 살을 뺀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호르몬 변화 외에도 또 다른 요인들이 또 있을까요?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근육량 감소가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매년 약 1에서 2%의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10에서 20%가 될 테고요. 20년이면 20에서 40%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육은 기초대사량의 주요 결장인자이므로 체중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사량에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나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20대와 50대를 비교했을 때는 일일 기초 대사량에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200~300칼로리라고 하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밥 한 공기 정도 칼로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매일 추가로 밥 한 공기 정도를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물론 근육 운동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근육을 키우는 것도 젊을 때보다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소실된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게 점점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방의 분포 변화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제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젊었을 때는 전신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했던 지방이 40대 이후에는 복부나 허리, 상완 부위 등 특정 부위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빠지는 부위도 좀 있을까요? 가슴이나 얼굴, 둔부 등 볼륨감이 필요한 부위의 지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력과 호르몬 변화의 복합적인 작용 결과인데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피부와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중력에 의해서 지방이 하체 쪽으로 처지게 되면서 지방 재분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운동이나 식단 조절 같은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예쁜 몸매를 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는 걸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체중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작 빼고 싶었던 복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 부위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을 솔직히 좀 빼고 싶긴 한데 확 꺼지거나 확 늙어 보이는 거를 좀 피하려면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빼기만 하지 말고 동시에 채워줘야 됩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자가지방 이식술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불필요한 지방을 채취해서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흡입한 지방을 덩어리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방세포를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을 흡입한 후에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지방세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방세포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방 이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름덩어리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각각의 지방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이란 것은 이 지방 세포를 이식하는 것인데요. 세포들이 새로운 위치에 자리를 잘 잡아 생착이 되어야만 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착이란 어떤 건가요? 이식된 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착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지방 이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데요. 그래서 이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 SC301에서는 지방에서 유래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 중에는 가장 생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생착률을 평균 70% 이상으로 높였고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SCI급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신생혈관의 형성을 촉진하고 이식된 지방세포의 생착률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혹시 뭐 리스크는 없을까요? 사실 우리 몸에 시행하는 모든 수술에는 작든 크든 부작용 위험성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포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가슴 수술은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형물 같은 이물질에 의한 면역 거부 반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병원 프로그램에 따라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적어도 수술 후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까지는 주의사항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지방세포가 생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40, 50대 다이어트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지방 분포 변화,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되 다이어트도 그에 맞게 목표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